이번 주에도 증시 전망은 여전히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국 자체가 어디로 갈 것인지 확실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어쨌건 이런 변동성은 여전하다라는 분석 속에서도 일단 각 국가들의 이런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또 긴급 예산 편성, 일단 희망을 거는 부분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장이 진행될 것인지, 변동성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에 공매도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매도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외국인 기관 쪽에만 이익이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시켜라, 이런 주장들이 지금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주가 하락에 대한 방어책으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고공행진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조기 집행으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따른 관련 장비 업체들이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5G 관련주들 과연 추가 상승을 더 보일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여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시작되고 나면 이제는 시장 자체가 조금은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많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이런 현재 상황들, 그 다음에 악재가 아무래도 소멸이 되고 된다라면, 또는 힘이 약해지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저평가되었어, 조금 억울하게 눌렸어 라는 생각들이 들어오게 될 테고요.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그만큼 높아졌을 테니까 주가를 더 추가적으로 상승시키자라는 기대감들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여전히 미국 증시에 대한 상황은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주말장 미국 시장은 큰 폭 하락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본다라면 막판에 힘을 좀 실어준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좀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주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예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불안감, 이런 시장의 변동성, 이런 것들을 좀 달래주기 위한 그런 각 국가들의 정책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진행했었던 그 미국의 기습적인 금리 인하 0.5%포인트, 사실 이 부분도 보면은 시장에서는 일반 보통 때 같았으면 어마어마한 그런 기대감이었으리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기습적인 금리 인하를 진행했지만, 이제 다음 주죠, 18일 날 한 번 더 진행되는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를 인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75 베이시스 포인트, 즉 0.7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지금 반영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번에 0.75를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요, 지난번에 기습적으로 0.5%포인트를 내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0.25%포인트를 더 내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은 한 번 금리를 변동시킬 때 0.25%포인트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는 이것 말고도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는 이번 달 또 다음 달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중요한 경기부양책 중에 하나로 작용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주요 7개국이죠. G7 중앙은행 및 재정당국이요, 경기 부양에 대한 공조를 약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조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죠. 예전에 그 프라자 합의 때 일본이 한번 엿을 먹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는데, 블랙 먼데이 때 미국의 금리가
확 하고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싶은데 이렇게 각 중앙은행들의 공조가 연결되면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일본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갔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경제 상황을 만을 놓고 본다라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나 어떻게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어떤 그런 경기 부양 공조가 진행됐다라는 부분들이 이번에 12일 날이죠. 이번 주 목요일이겠는데요. 12일 날 이제 22가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22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거든요. 22는 마이너스 0.5% 금리인데 이거를 그냥 0.01 정도 0.1 정도 더 내리자.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요. 10베이시스 포인트니까 0.1%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러면 뭐 공격적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에 맞춰보자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양적 완화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미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더 내린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쨌건 22가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하한다거나 양적 완화를 더 확대한다거나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긍정적으로는 일단 풀이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미국이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갑자기 지난 주말이었죠? 네. 10조 원 규모의 긴급 예산안을 편성했다라는 거. 백악관은 3조 원 정도만 해줘 그랬는데 이것을 10조 원 정도로 확 그냥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다라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지들끼리 이제 뭐 생색내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정부의 어떤 그런 유동성 공급 이런 지원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국채 금리가 같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이야기가 되는데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 경제가 좋지 않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국채, 즉 채권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수익률이 줄어드는 국채 금리 하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위험자산에 대한 심리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진행되는 모습으로 가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불안정한 요소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뭐 한 가지를 이제 더 본다면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슈퍼 화요일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네, 미니 화요일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0일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죠. 내일 우리나라 시간은 모레쯤 될 것 같고요. 11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10일 미시간주 등 6개 주에서 또다시 이제 경선이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이 한번 앞섰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게 된다라면 월가 쪽에서 걱정하는 이 샌더스에 대한 부담감이 확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변동성에 대한 변수들은 굉장히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약간 변동성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가 그렇게 중요한 지표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당장 오늘이네요. 오늘 저녁에 이제 고용 추세 지표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에서 계속 발표가 되긴 되는데 소기업 낙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정도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11일하고 12일 날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지표는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들의 이런 정책적인 어떤 지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얼마만큼 먹혀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미국 민주당의 경선이 어떻게 또 방향을 잡을 것인가 갑자기 또 샌더스가 치고 올라오게 된다라면 네, 월가의 미움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변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이번 주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공매도 이야기네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공매도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것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거래 금액이 하루 평균 5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공매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외국인과 기관들만 일단 수익을 내는 구조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럼 개인들도 하면 될 거 아니냐? 개인들은 못하는 거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개인들은 공매도를 잘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담보력이라든지 자금력에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이죠. 너희들 해!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많이 열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최근 이제 코스피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을 좀 살펴봤더니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9.9%, 49.2%, 즉 지들이 다 해먹은 거고요. 개인은 0.9%. 개인들도 하긴 해요. 근데 일반 개인들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자,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평균 이런 공매도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가 폭락했던 이 상황 속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7거래일 동안 무려 60조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회악이다 없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들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자기들도 그냥 우리 개인들도 마음대로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을 정부가 일단 그렇게 쉽게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너희들 해라고 하지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계속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공매도가 진행이 되면 주가의 하락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자, 주의하자 이런 식의 얘기들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검토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보자 라는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금융당국에서도 뭔가 하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매도가 없어진다거나 폐지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는 어렵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시적인 금지를 통해서 주가를 또 방어하려는 그런 정부의 움직임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여기서 더 하락하지 않는다라면 공매도 같은 경우도 주가를 이제 더 이상 공매도를 더 확대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상승 반전으로의 가능성이 보이게 된다라면 공매도도 환매를 해야 되거든요. 공매도의 환매는 매수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만 잡아주게 된다라면 흐름이 돌아서기만 한다라면 공매도에서 들어오는 환매 물량까지 포함해서 주가가 제법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날의 칼이에요.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라면 그것과 반대로 환매가 들어올 때는 아주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는 포지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기점만 잘 잡게 된다라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 겁먹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포인트를 계속 노려야 한다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5G 이야기입니다. 5G 정말 한물 간 거 아니냐? 라고 생각될 것 같은데도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이번에 KMW, OE솔루션,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통신 3사입니다. 이 통신 3사가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반기에 예정된 투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해야 될 것을 상반기에 하게 되면 상반기에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5G 투자가 본격화됐을 때 주가가 크게 상승한 그런 기업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비, 부품 물론 다 좋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그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뭐 KMW부터 시작해서 에이스테크, 웨이브 일렉트로, 서진 시스템, 오이 솔루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뭐 어느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지 삼성전자인지 뭐 노키아인지 화웨이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중계기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는 완벽하게 한물 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이런 부분은 다 해 먹었다라면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투자가 더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뭔가 대단한 기대치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태반이 이렇습니다. 안테나 쪽이죠. 그다음에 뭐 그 RF 부품, 그 다음에 뭐 케이스, 뭐 다 이런 쪽인데요. 사실 광섬유, 광케이블, 다 이런 거 중계기와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계기를 지금 더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당연히 5G가 커버리지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중계기가 더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반에 했었던 것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대응이 되겠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5G와 관련된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처음이기도 하고요. 다 이런 것들이 다 수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린 모습이었는데 거기서 이미 반영 다 되지 않았냐?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추가적으로 더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보다 더 커질 수 있겠느냐? 아니란 이야기죠. 그럼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도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어떤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중계기나 뭐 이런 그 장비 또는 안테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5G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 실생활에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다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G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겠느냐. 저는 이 5G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영화 콘텐츠, 게임부터 해가지고요. 뭐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많이 올랐었던 그런 종목들을 다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그런 업종들을 구분을 지으셔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증권사에서는 왜 이런 종목들을 또 짚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증권사에서 짚어내는 것들은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 또 그럴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 중객이 구축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슨 수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아파트가 하나도 없던 불모지에서 정부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럼 건설사들이 막 그냥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꽉 들어찼어요. 근데 아직도 아파트 수량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정부의 어떤 그 기운을 받아서, 건설사들이 이제 정책적인 그런 건설 투자를 좀 더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짓는 회사들이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파트 지을 데가 없잖아요. 아파트 이미 다 지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와 관련된 다른 부분이 되겠죠. 뭐 교통이 들어간다든지 주변에 상권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5G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1차 초기에 이미 진행된 부분, 그것들이 계속 끌고 나가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 3차로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포인트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컨텐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빅데이터 이런 쪽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는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과거의 영광을 찾고 뒤돌아보지 말고요. 앞으로 변화가 될 것들, 앞으로 수혜를 입을 것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증권사에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조금 의심해보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번 주에 여전히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각 국가들의 다양한 경제 지원책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다. 한 가지 변수로는 이제 민주당의 미니 경선이 한 번 더 있다라는 이야기 전달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최근 주가가 하락을 함에 따라서 공매도가 급증했고 여기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만 돈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불만이다. 공매도 폐지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공매도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 같지만 한시적으로나마 금지를 시켜주게 된다면 이 부분은 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지수가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 포인트가 나오게 된다면 공매도에 대한 환매가 빠르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 포인트를 좀 잘 찾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5G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통신사들이 상반기에 투자를 조기 집행하겠다 얘기 나오면서 이전 장비주들에게 다시 수혜가 점쳐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보였었던 그런 기업들보다는 앞으로 수혜를 받을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수익과 저퍼를 보이는 우량기업의 우량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시간을 두고 냉정히 판단하며 여기에 행운까지 따라주는 투자자라면 장기간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확실한 수익과 저퍼를 보이는 우량기업의 우량주, 그런 것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더욱더 매력이 커진다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장에서, 이렇게 조정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종목들이 더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잘 챙겨보시고 잘 확인해 보시고 투자 포인트를 이끌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잘 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두들 성공 투자 꼭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